10월 21일 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2%로 간신히 20% 선을 지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포니정 혁신상 수상식에 참석해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날 밤 조용히 자축했다며 그 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금융권 대출 규제 여파에 매수세가 주춤했지만 서울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신고가 경신에 힘입어 다시 상승폭을 늘린 겁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상승폭 확대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 모습입니다. 인천공항이 연말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세계 3대 메가공항으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 터미널이 확장되면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기존 1터미널 여객 지연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윤주입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에 관련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또 다뤄질 예정입니다.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우순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는데요. 벌써부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오늘 새로운 근거들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2%로 간신히 20% 선을 지키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을 향한 민심의 경고 등에 불이 들어온 가운데 4대 개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굳어졌습니다. 특히 18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2%로 간신히 20% 선을 지켰습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등시킬 만한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굳어지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도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민심의 경고 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4대 개혁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민심이만 상태로는 4대 개혁 추진은커녕 일상적인 국정 운영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지면 대통령 지시에 따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정부의 낙관룰에도 경기 침체의 그늘이 한국 경제를 뒤덮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년째 내수회복 조짐을 진단했지만 오히려 경기 둔화를 가리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 경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경기 둔화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6개월 연속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지만 실제 체감 경기와는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 투자, 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올 들어 소매 판매가 들쭉날쭉한 흐름을 나타내고 건설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수의 경고 등이 켜졌지만 낙관적인 시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정부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10월 경제 동향에서 내수 부진 평가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에서도 38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로 소비 투자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 체감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경기가 악화하면서 경기 침체의 그늘까지 엿보인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안착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포니정 혁신상 수상식에 참석해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날 밤 조용히 자축했다며 그 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이후 첫 공식 행보 현장을 신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 자리에서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포니정 재단은 17일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수상자인 한강 작가에게 시상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행사장 일대에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따뜻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저는 믿고 바랍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약 한 달 뒤에 저는 만 54세가 됩니다. 통설에 따라 작가들의 황금기가 보통 50세에서 60세라고 가정한다면 6년이 남은 셈입니다. 일단 앞으로 6년 동안은 지금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는 책 3권을 쓰는 일에 몰두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참을성과 끈기를 잃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상의 삶을 침착하게 보살피는 균형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립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만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금융권 대출 규제 여파에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조정장 진입의 가능성을 보였지만 서울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신고가 경신에 힘입어 다시 상승폭을 늘린 건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집값 반등은 일시적 현상뿐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보도에 송정은 기자입니다. 한 달 넘게 상승폭을 줄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만에 상승폭을 소폭 키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1% 올랐습니다. 상승세는 30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상승폭이 꾸준히 줄었습니다. 9월부터 본격화한 대출 규제 여파가 컸는데요. 6주 전인 9월 둘째 주 상승폭이 0.23%를 기록했는데 지난주는 0.10%까지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서울 주요 입지 아파트들의 신고가 경신으로 인해 상승폭이 다소 커졌습니다. 내년 재건축 조합 설립을 앞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부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강남구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단지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모두 이번 달 신고가 경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확대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올해 총량이 일단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신고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고가를 모아서 본 총량은 호황기보다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금리나 이슈나 전세 매물의 총량이 많지 않은 거, 지금 이사철 이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계속 상승폭이 확대되는 확장 시장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동산 시장 상승을 위한 좋은 재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가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점진적 우상향을 기록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국내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같은 해외 사업자는 사실상 규제 공백 상태에서 무소불위로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챙겨가는 모습인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내 사업자들과 빅테크의 대결은 결국 국내 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거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사업자만을 조준하는 미디어 산업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규제 공백 속 국내 광고 매출과 구독료를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넷플릭스의 지난해 국내 광고 매출은 1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모든 방송 신문 사업의 광고 매출을 합한 금액 4조 9천억 원 대비 2.4배 많습니다. 규제를 피해가며 글로벌 빅테크의 구독료 매출은 국내 IPTV 3사에 비등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구독료 매출은 2조 1,500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에 빅테크가 국내 사업자와 공동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확정적인 미디어 정책 프레임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인천공항이 연말 제2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세계 3대 메가공항으로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 터미널이 확정되면 인천공항은 홍콩, 두바이에 이어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더불어 기존 1터미널 여객 지연을 상당 부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공항 현장을 윤영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게이트 앞. 얼굴 인식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스마트 패스를 통해 여권을 제시하지 않아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셀프 체킹, 백드롭 시설 확충, 체킹 앱 예약제 시스템, 여러 명이 동시에 보안 검색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보안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공항 내 혼잡도를 감소시켜 출국까지 최대 31분이 줄어듭니다. 게이트 앞에 설치된 기둥 모양의 멀티 공조 시스템은 냉난방은 물론 스피커, 소화전, 사이니지까지 멀티로 작동됩니다. 연 1억 명 이용을 앞둔 글로벌 메가허브 인천공항에는 첨단 기술과 예술이 어우러져 실외 정원을 비롯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6년간 총 4조 8,405억 원을 투입해 진행된 4단계 건설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확장된 제2여객터미널은 올해 연말 개장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윤영혜입니다. 미국산 에탄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LG화학, 롯데케미칼, HD현대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가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에탄 관련 시설을 신규 투자하는 것이 부담되는 건데요. 이 가운데 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등 주요 화학제품 시황 부진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협상이 난항을 보입니다. 미국산 에탄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LG, 롯데, HD현대, 한화가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에탄 관련 시설을 신규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 등 주요 화학제품 시황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에탄 공동구매 협상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합의가 쉽지 않다며 LPG를 써도 적자를 보는 형편인데 에탄을 들여와 신규 라인 투자를 할 여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 속에 최근 NCC 업체들은 생산성 악화로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틸렌 마진은 9월 톤당 1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적어도 300달러는 넘어야 흑자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용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요노가 트렌드로 잡고 있습니다. 요노 소비 트렌드는 신차 구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가성비 차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표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억 원 이상을 호가하는 럭셔리카 시장의 판매량이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저렴한 가격에 성능을 갖춘 가성비 자동차 판매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벤틀리는 곧 더 뉴 컨티넨탈 GT를 국내에 최초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럭셔리카 브랜드가 부진한데도 신차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시장인 만큼 국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가성비 차의 경우 신차 출시 후 바로 판매량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패밀리카인 중형 SUV 콜레오스와 액티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보급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도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복 보증 규모가 1조 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양기관이 중복 보증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건데요. 중복 보증을 받는 기업으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기업이 제때 보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한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복보증이 여전히 1조 원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민주당 의원실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신보가 기보에게도 중복보증을 받은 기업들의 보증해준 금액은 1조 4,232억 원입니다. 신보의 중복보증 금액은 2022년 이후 2년간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다시 증가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1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복보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복보증을 받는 기업으로 인해 보증이 필요한 기업이 제때 보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복보증 해소를 위해 2005년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중복보증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신보는 전환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복보증을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기보는 중복보증 영업점에 대해 감점을 준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금융당국과 보증기관은 각 기업별 보증 상황을 점검하고 중복 여부를 판단해 보다 많은 기업이 보증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혔던 K뱅크가 두 번째 IPO 두전에서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돌연 연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은 커졌고 최우영 K뱅크 은행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예견된 실패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대성 기자입니다. K뱅크가 또다시 상장 연기 결정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우영 K뱅크 은행장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 행장은 자신감을 표명하며 상장을 강행하려 했지만 업비트 의존도 등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수긍할 만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 행장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됐는데요. 그가 임기 내 상장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무리한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편중 리스크에 대한 꾸준한 지적에도 문제가 없다고 일관했지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독자 생존에 대한 의구심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이에 장외시장에서 K뱅크 주가는 이틀 만에 20%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K뱅크는 이번 결정은 상장 철회가 아닌 연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IPO 전략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농협의 지배구조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취임 이후 낙하산 인사 등 회장 중심 지배구조가 더 심화한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 회장은 선거 때 도와준 분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지만 강 회장 취임 이후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준섭 중앙회 부회장, 여영현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등 선거 당시 강 회장 주변 인사가 대거 중앙회 임원으로 등록됐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농협이 강호동 캠프 재취업 창구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농협의 내부 분위기가 안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회장도 보훈 인사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강 회장은 선거 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을 중심으로 한 농협의 지배구조 문제는 국감에 앞서 금융당국에서도 이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 지배구조와 농협은행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집중 살폈습니다. 금융계열사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는 배경에 취약한 지배구조가 지목되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였던 퀵커머스 시장이 최근 활성화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퀵커머스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업계는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시장 선점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충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였던 퀵커머스 시장이 최근 다시금 활성화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지난 17일 컬리나우 도곡점을 열고 서울 강남권역에서 본격적인 즉시 배송 서비스에 돌입했습니다. 컬리나우는 1시간 내외로 장을 볼 수 있는 컬리의 퀵커머스 서비스입니다. 또 GS25는 이달 초 배달 주문이 많은 치킨, 피자, 떡볶이 등 3개 카테고리에서 신상품을 출시하며 퀵커머스 서비스 강화에 나섰습니다. 퀵커머스가 일단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되긴 될 것 같아요. 어떤 또 강남구나 뭐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당연히 되고. 퀵커머스라는 게 이제 3, 40분에 배달하는데 이제 굉장히 시간 부족 현상에 시달리는 1인 가구나 퀵커머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전후해 급성장했지만 이후 예상보다 떨어지는 실익, 네트워크 거점 구축 등의 문제로 서비스를 축소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점차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들 수요층의 퀵커머스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업계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시장 선점을 위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추세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요즘 밖에서 밥 한 번 먹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고물가 시대 외식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렴하게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즉석 조리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대형마트에서는 델리 특화 코너를 늘리고 메뉴를 다양화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가 시대 외식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즉석 조리식품, 이른바 델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형마트에서는 델리 코너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제2의 당당치킨으로 강정 브랜드 솥솥을 선보이고 4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 배송하는 마트 직송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먹거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3개월간 온라인 델리 매출은 27% 상승, 주문 고객 수는 34% 증가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6월 요리하다 월드 뷔페 코너를 통해 뷔페 메뉴 60여 종을 소용량 균일가에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냉동 가정 간편식 특화 매장 데일리밀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이랜드 킴스클럽 또한 지난 3월 델리 전문관 델리 바이 애슐리를 론칭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델리 코너 확장에 나선 이유는 외식비 상승에 따른 절약 소비 수요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참 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비빔밥 한 그릇은 11,038원, 삼계탕 17,269원, 냉면 11,923원 등 한 끼 식사비가 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늘면서 간편식이라든가 마트에서도 바로바로 데워 먹을 수 있는 델리에 대한 인기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거리 특화 매장은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네오위즈가 패키지 게임으로 장기 성장을 노립니다. 단기 성과는 전년보다 낮을 전망이지만 IP 개발을 통한 팬덤 확보와 미래 수익 창출에 힘쓴다는 전략입니다. 이범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오위즈가 패키지 게임으로 장기 성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기 성과는 전년보다 낮을 전망이지만 IP 개발을 통한 팬덤 확보와 미래 수익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오위즈의 플랫폼별 게임 서비스 비중은 PC 온라인과 모바일이 각각 40%로 압도적이지만 지난해 9월 피해 거짓 성공 이후 패키지 중심 신작 개발과 장르 확대 기조를 세웠습니다. 증권가에선 피해 거짓이 약 200만 장 팔렸다고 추산합니다. 네오위즈는 이 게임에 열광하는 잔혹동화 팬덤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 내용을 담은 DLC와 오즈의 마법사를 주제로 한 차기작은 물론 라이프 시뮬레이션과 서바이벌 액션 어드벤처 장르도 준비하며 패키지 게임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디 게임 시장에서도 글로벌 퍼블리셔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 배급 사업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글로벌 팬 소통 플랫폼 기업 디어유가 미국에서 더 버블 서비스를 정식 론칭하면서 실적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디어유는 올해 엔터 산업 부진으로 인한 구독수 소폭 하락, 버블 재팬 성과 부진 등으로 실적에 좋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의 론칭이 반전의 계기가 될지 신상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글로벌 팬 소통 플랫폼 기업 디어유가 미국 현지 자회사를 통해 라틴 인기 아티스트를 앞세운 더 버블 서비스를 정식 론칭했습니다. 빌보드 라틴, 버라이어티, 야후뉴스 등 외신도 디어유의 미국 정식 론칭을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600명 이상 아티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어유의 200만 명 이상 유료 구독자 중 73% 이상 해외 유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론칭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한 제이 발빈과 페소 플루마는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는 라틴 아티스트입니다. 이에 미국 버블의 실적에 대한 증권가 기대치가 높은 상황입니다. 증권가는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디어유 구독자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버블을 시작으로 4분기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차담 형식의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형태인데요. 한 대표는 사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3가지를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불편한 기류를 비친 가운데 이번 면담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만남 그 자체가 아닌 성과 있는 만남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